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장시호 녹취록이라는 게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그걸 보고 이게 검사냐 깡패지 라고 논평을 했던 바로 그 장시호 녹취록. 이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닮아간다, 이런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닮아간다는 거였죠.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 더 확실한 닮음꼴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제가 장시호 씨가 채널A라는 데에 그게 사실과 다른 과장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었다. 근데 본인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장시호라는, 그러니까 최순실, 최서원 씨 국정농단 사건의 증인이었던 장시호라는 사람이 2020년에, 최근입니다. 2020년에 자기 친구하고 같이 나눈 대화, 이게 요지입니다. 근데 그 대화에서 그 친구가 녹음한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겁니다. 국정농단 검사인 김영철 검사를 오빠 또는 김스타 이렇게 부르면서 그 오빠가 자료를 갖다 줘서 자기가 이재용 관련 뭐 여러 가지를 다 외웠다. 그러니까 위증을 했다. 그렇게 해서 재판에 가서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빠가 7시에 집에 오기로 했는데 뭐 어쩌고 그러면서 마치 불륜 관계를 암시하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친구들하고 한 겁니다. 자기 친구하고. 근데 그 친구가 녹음을 한 거죠. 이 녹음 자료가 이제 흘러나온 겁니다. 뭐 장시호 씨가 아니고 아마 그 친구라는 사람이 그랬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걸 제가 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닮은 꼴이라고 그랬느냐. 첫 번째, 마치 옆에서 본 거나 아니면 자기가 경험한 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 장시호 녹취록에 보면 뭐 오빠가 7시에 뭐 그다음에 이재용 자료를 뭐 어쩌고 해서 자기가 막 외우고 그런 거 싫어하는데 뭐 어쩌고, 그런 점이 하나 닮았고, 그 다음에 핵심 주인공, 예를 들어서 청담동 술자리의 닮음꼴이라고 하는 이유는 핵심 주인공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그 사람들 목소리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도 김영철 검사의 목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지도 않고요. 오로지 장시호 씨와 그 지인 말 사이에만 등장하는 거죠. 그 핵심 주인공이 없는 제3자 간 대화다 하는 점에서 또 닮은 꼴. 그 다음에 또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윤 대통령은 뭐 아무런 입장 발표를 안 했지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명백하게 부인을 했고요. 이것도 김영철 검사는 자기 검사 인생 21년을 걸고 자기가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백하게 이제 해당 당사자가 부인을 했다는 점, 뭐 이런 점이 이제 닮은 꼴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틀 전에 의문을 제기한 게 이제 김영철 검사가 이렇게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 결론도 청담동 술자리와 똑같을 것인가? 그거는 아직 제가 단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원천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장시호 씨의 사촌 정유라, 그러니까 최순실,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작년 12월에 장시호, 사촌인 장시호를 상대로 너 왜 우리 엄마 재판에 와서 우리 엄마한테 불리한 진술을 했어? 너 김영철 검사하고 이러이러한 관계라는 거 내가 뭐 에어비앤비에서 성관계하고 뭐 이것도 또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시간을 언제까지 줄 테니까 해명해,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장시호 씨가 해명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정유라 씨가 계속 공격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작년 12월입니다. 제가 왜 12월을 강조하냐면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본인이 몰리니까 김영철 검사가 고소를 했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러면서 고소를 했고요.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제는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전이라고. 이 메시지가 그런데 정유라 씨가 장시호 씨를 공격한 그 훨씬 전입니다. 11월 7일, 11월 26일 두 개의 메시지, 카톡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이 당시에는
일부 언론 매체가 장시호 녹취록을 제보를 받고 아마 취재를 시작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11월 7일에는 장시호 씨가 이 김영철 검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님, 차마 면목이 없어 전화도 못 드리고 감히 문자로 말씀드립니다. 제 뒤에 날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너무 큰 거짓과 너무 나쁜 말을 지어내어 검사님이 매일 저와 통화하고 만나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부장님께 어떠한 벌도 받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 용서가 안 되겠지만 정말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 11월 7일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 카톡 메시지를. 그 다음에 11월 26일에는 제가 정말 면목이 없어서 카톡 드렸는데 연락을 하실 마음조차 없으신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모에게 배운 게 누구 알고 그러니 내가 잘났다고 하는 나쁜 것만 배워서 여기서 이모, 이게 최순실 씨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고 들어간 거죠. 당신은 친한 친구였기에 매일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지어내며 마치 연인인 것처럼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그 녹음한 친구도 그것이 사실이라 믿었겠죠. 지난달 김종 차관님과 연락한 것처럼 부장님과 매일 연락하는 것처럼 허세를 부렸습니다. 자,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11월 7일과 11월 26일 이 두 번의 카톡을 보면 이 장시호 녹취록의 핵심 메시지 두 가지. 장시호 씨가 이 김 검사와 불륜 관계였다는 거와 그 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 그 재판에 이렇게 위증을 해달라고 얘기했다는 두 가지가 다 자기가 지어낸 얘기다. 지금 장시호 씨가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카톡에서. 자, 그러면 이 공개된 카톡 메시지는 정유라가 장시호한테 해명해 라고 얘기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한 달 전쯤 얘기입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해명을 요구한, 그렇죠. 카톡 메시지가 한 달 전쯤 얘기죠.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 정유라라는 사람도 결국은 장시호 녹취록이 이렇게 흘러다닌다 하는 걸 듣고 해명을 요구한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무슨 정보를, 사촌이기 때문에 정보를 얻어서 얘기한 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정유라 씨도 장시호 녹취록이라는 거를 보고, 그러니까 아마 11월부터 취재를 했으면 그게 이제 정유라 씨한테도 들어갔겠죠. 누군가가 이제 혹시 정유라가 알라나? 이래서 이제 확인을 했을 가능성인데 본인이 그걸 알고 해명해. 이렇게 되면 이제 정유라 씨가 해명을 요구했던 그 내용, 이거는 사실은 그냥 장시호 녹취록 그걸 그대로 들은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장시호 씨가 작년 11월에 해명을 했던 김영철 검사한테 이 부분이 훨씬 더 사실로 보인다. 이게 바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첼리스트 최아가 나중에 그 전 남자친구한테 귀가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 이리저리 변명을 하다 보니까 지어낸 얘기입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뭐 99%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결론까지도 청담동 술자리와 완벽하게 똑같은, 지어낸 거부터 중간에 민주당이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개입해서 검사냐 이게 깡패지 라고 했던 그 경박한 논평, 그 다음에 결론까지 결국은 청담동 술자리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전 이렇게 되는데, 자, 뭐 이것을 가지고서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 이 이제 장시호 녹취록도 완전히 뭐 허구였다. 요렇게 얘기하는 건 아직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아닙니다. 김영철 검사가 이제 카톡 메시지를 지금 공개한 거, 뭐 그것도 99%는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메시지 자체를 손대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제 남은 거는 1%.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만 남은 거다. 그러면 적어도 장시호 녹취록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99점 몇 %가 닮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꼭 완전한 완전이죠. 저는 장시호 씨가 이렇게 뭐 카톡 보낸 거 이뿐만 아니고 좀 입장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 그 부족한 뭐 1% 이런 것도 완전히 채워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와서 또 장시호 씨가 딴소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뭐 어쩌고 또 이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어차피 장시호 녹취록을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았으니까 자, 이 문제의 본질이 뭐다 하는 것을 본인이 뭐 보도자료든 뭐든 좀 밝혀서 그래야 이 김영철 검사의 명예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철 검사가 이렇게 방어하느라고 고군분투 이렇게 하도록 놔두면 장시호 씨가 처음에 김영철 검사를 물고 들어간 그 신뢰, 명예훼손 이런 게 다 해소가 되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이거는 지금 제1야당의 대표까지 여기에 그 검사를 공격하는 그 도구로 활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장시호 씨가 좀 이 카톡 메시지와 별개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 뭐 첼리스트 차라는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그렇게 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휴대전화 위치 추적까지 다 끝나니까 이제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물론 뭐 그것도 지금 뭐 뉴탐사인가 어디서 여전히 또 뭐 자가 발전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공식적으로 그 술자리는 없었던 것이 뭐 다 확인된 거기 때문에 그 결론과 이 결론이 지금 뭐 거의 똑같다. 이렇게 돼서 결국 장시호 녹취록도 해프닝성, 장시호의 원우먼 쇼가 된 해프닝성으로 끝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